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7호 제14면 기사입니다.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가격리자 재난심리지원 키트 제공.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과 함께 재난심리지원 키트인 마음건강 백신 샵사인 당신 덕분에를 제작해 배부했다. 재난심리지원 키트는 자가격리된 시민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 등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 및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키트는 마음건강 백신 활용백서, 파우치, 노트 및 볼펜, 컬러링북, 파스, 마사지볼, 허브티 3종 등으로 구성됐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키트를 제공받은 시민들은 집에 있기만 하니 답답했는데 컬러링북을 통해 무료함도 해소하고 다른 물품들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키트 제공과 함께 심리상담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다며 만족감과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측은 밝혔다. 홍나래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재난심리지원 키트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의 심리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불안 및 우울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1-461-1771에서 무료로 정신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양주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집중 모니터링 기간 운영. 양주시 드림스타트는 최근 발생한 결식아동 형제 화재 사건을 계기로 관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촘촘한 사례관리를 위한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사례관리가 종결된 아동을 포함한 197가구 292명을 대상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2인 1조로 구성된 총 8명의 조사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조사한다. 양육환경, 돌봄급식, 오문항, 아동안전확인, 건강위생, 육문항, 안전교육, 화재예방, 이문항 등 3개 분야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돌봄 체크리스트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선 맞춤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특히 아동 등 화재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화재 예방 요령 교재를 배부하고 영상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례관리 아동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다며 취약계층 가정에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아동 방임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 비대면 정신건강시민행사 개최.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 이후 무기력하고 우울해진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정신건강 행사를 다채로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안산시민 마음 다독다독다독 마음 읽다라는 주제로 다음 달 14에서 16일 진행되는 행사는 다양한 문화 매개체를 활용해 강해, 영화, 맞춤형 고민 상담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다독 이야기로 듣는 마음건강은 14일 오후 7시 30분 진행되며 어쩌다 어른 등 다수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 양재웅 형제가 전하는 양브로의 정신세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 마음건강 강좌로 생중계된다. 두 번째 다독길에서 만나는 마음건강은 15일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인 로켓 처방 캠페인으로 정신건강 자가검진과 스트레스 검사가 가능한 맞춤형 트럭 마음속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행사 장소와 시간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공식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마지막 다독 영화로 보는 마음건강 바퀴 달린 영화관은 16일 오후 7시 30분 화랑유원지 자동차 극장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상영한다. 정신건강 시민행사는 매년 600명 이상의 안산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안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지만 자동차 극장 영화로 보는 마음건강은 선착순 100대의 차량만 입장할 수 있다.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행사 초대장이 링크로 발송되어 안내될 예정이다. 정재훈 단원보건소장은 안산시는 매년 정신건강 시민행사를 통해 정신건강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에 앞장서 왔는데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시민들과 만나게 됐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시민이 위로받고 정신건강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1997년 개소한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시민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이 필요한 시민은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국내 첫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개소. 의사소통 차별 없앤다. 서울시가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17만여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전문기관인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영등포구중앙보훈회관 607호를 23일 개소한다. 말로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문자나 그림,
보조기기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개개인별로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어디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지 몰라 의사소통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같은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현저한 제약을 받고 있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는 서울 전역의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공됐던 장애인 의사소통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매칭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전문 상담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별로 가장 최적화된 의사소통 방법을 찾아주고 전문적인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연계해준다. 장애인이 활동지원사 등과 필요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도 내년 개발한다. 언어 외의 장애인 특성에 맞는 대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나선다. 이번 센터 개소는 의사소통을 이유로 정보 접근성,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3년여간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준비 과정을 밟아왔다. 센터 운영은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23년까지 3년간 위탁해 맡는다. 서울시는 23일 14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 공호기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내 17만여 장애인들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개소하는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적극 활용해 그동안 장벽을 느꼈던 각종 정보와 사회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센터가 비장애인 간 의사소통의 장애를 허무는 중요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 고 말했다.